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셨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원장님이 연차 쓰라는데 나 연차가 몇 개더라? 동료 선생님은 주휴수당 받았다는데 나도 받는 건가? 근로계약서에 사인은 했는데 뭐라고 써 있었지? 영유아를 보육하는 전문성 있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건데 이런 복잡한 것까지 알아야 해? 이런 선생님들께서도 설마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 알아야 해? 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선생님들께서도 나의 권리를 모르면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하나하나 시원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어렵고 딱딱한 법률 용어는 NO. 아하,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실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 2024년부터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위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 직원의 직위는 근로자인가요? 교원인가요? 2024년 6월 27일부터 유보 통합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들의 직위가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위 변동이나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2005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사항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을 따르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노동법상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께서는 교사로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개념을 먼저 알고 계시면 쉽게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꼭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소정 근로 시간, 휴게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급여나 상여금 수당 등과 같은 임금 구성 항목, 임금 계산 방법, 임금 지급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때 이와 같은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하는데요. 이때 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 요구와 같은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사를 채용할 때 저는 근로계약서를 써서 드렸습니다. 중간에 업무 내용이 바뀐다고 또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근로시간 아닌가요?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의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어린이집에 머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의미하며 이때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합의 시 일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에 휴게시간이 미포함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만 하며
일시에 부여해도 되고 분할하여 부여해도 됩니다. 휴게 시간을 조기 퇴근 또는 수당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담임교사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선생님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 대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주어지며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선생님 질문 도착했습니다. 휴게 시간에 병원을 가거나 은행을 가고 싶은데 어린이집 안에서 쉬라고 하셨어요. 휴게 시간에 어린이집 밖으로 나가서 쉬어도 되나요? 당연하죠. 휴게 시간의 포인트는 자유롭게입니다. 주어진 휴게 시간은 선생님의 자유 시간이기 때문에 보육 공간이 아닌 교사가 쉴 수 있는 실내 공간 혹은 실외에서 그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입사하게 됐는데 원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임금 부분을 보니까 뭔가 복잡하게 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건 간단하게만 써 있어서요.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뭘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외에 근로하는 것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8시간 법정 근로시간 외에 연장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 근로라고 하는데요. 연장 근로 시에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휴일에 행사가 있어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이 또한 추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의 경우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의 경우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 근로도 있는데요.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와 같이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휴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휴가의 종류에는 연차 휴가, 경조 휴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조 휴가, 병가 등은 어린이집 취업 규칙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유상 휴가입니다. 이 유상 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제가 3월 1일부터 임용될 예정인데요. 1년 차에 사용하는 연차 유급 휴가 일수가 궁금해요. 그렇다면 1년 미만의 근로자나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유급 휴가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1월 개근에 대한 휴가는 입사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생님들은 추가 연차가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1년 일하셨다면 연차 15일, 2년 일하셨다면 연차 15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3년간 근무하셨다면 연차 16일, 5년간 근무한 경우 연차 17일, 7년 일한 경우에는 연차 18일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최대 25일까지입니다.
연차 휴가는 1년간 근무한 다음 날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 연차 휴가만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잠깐 언급했었죠.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호 관련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요.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로 나누어서 살펴볼까요? 임신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연히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야간 및 휴일 근로도 제한되어야겠죠. 그리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휴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주어져야 하며 한 번에 2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배우자 출산 휴가는 3회로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육아기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 부 또는 모,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해당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부모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단축의 기간은 1년이며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가족이 질병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이번 주제는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가족 돌봄 휴가는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때문에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예요. 연간 최장 10일까지 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가족 돌봄 휴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에요.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나누어 쓸 수도 있는데요. 한 번 쓸 때는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부모님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가족 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줄일 수 있고요.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 이것도 알아두세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할 때, 여러분 자신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건강을 돌봐야 할 때, 55세 이상이라면 은퇴 준비를 위해 그리고 학업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임의사직, 해고, 합의해지와 같은 당사자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정년의 도래, 기간의 만료와 같은 기한의 도래, 근로자 사망 혹은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주 소멸과 같은 당사자 소멸이 이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하여 퇴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해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1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항에 따른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정보 외에 보육교직원 인사 노무 정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 자료실, 센터 발간 자료를 참고하시면 인사노무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로 전화 주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31-8019-9772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사노무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